네, 이번에는 세월호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. 많은 분들에게는 예은이 아빠로 잘 알려진 분이시죠. 유경근 4.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. 유 위원장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예. 네, 오늘 이 네, 정부가 안녕하십니까. 주관한 합동 연결 추도식을 마치셨습니다. 정부가 주관한 건 처음인데 먼저 심정이 어떠신가요? 예, 좀 걱정이 많은 하루였습니다. 특히 네. 연결식으로 지내기 때문에 연결식 끝나고 나서 세월호 참사가 이제 다 끝났다고들 생각을 하실까 봐 걱정이 많았는데,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이 이제 진실을 찾기 위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라는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오늘 생각보다는 좀 편안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. 네, 안산 합동 분향소가 이제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데, 이런 결정을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내리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결정하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저희가 아직 우리 아이들을 떠나보낼 때도 아니고 그럴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 그렇게 죽어가야만 했는지 전혀 그 실체를 밝히지도 못했기 때문이죠. 그러나 이제 정권도 바뀌고, 그리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만들어지고, 또 검찰도 세월호 참사 진실을 밝히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는 마당에 또 새로운 추모 사업도 시작을 하고요. 이런 상황에서 무언가 하나는 또 정리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데 저희들이 공감을 했고요. 아프지만 받아들이고 이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좀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겠다는 그런 결심들을 했습니다. 네, 말씀 그렇게 하시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, 이 말씀처럼 들리는데요. 이 추모공원이 네. 또 빨리 조성이 돼야 분향소에 있던 영정과 위패 다시 모실 수 있을 텐데요. 이 공원이 또 네. 어떤 의미를 갖는지, 이 장소가 또 안산의 화랑 유원지여야 적합한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희들은 추모공원이지만 저희들은 가칭 생명안전공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그것은 단순히 추모와 애도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안전과 생명을 존중하는, 또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는 그런 출발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고요. 특히 안산 화랑 유원지는 우리 아이들이 나고 또 자라고 함께 그 숨결이 묻어있는 그런 곳인 동시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찾아오셔서 함께 애도하고 추도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. 특히 안산이 생명과 안전의 도시로 거듭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그러려면 이 안산 화랑유원지가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보고요. 안타까운 것은 굉장히 넓은 이 안산 화랑유원지에 겨우 3.7%의 공간만을 추모공원으로 조성을 하는 것인데, 마치 네. 모든 것을 다 추모공원으로 만드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. 3.7% 얼마 안 되는 비율인데, 사실 이 4.16 생명안전공원 이렇게 부르는 걸 가족들을 선호하신다고 알고 있는데요. 이 앞서 리포트에서도 네. 보셨지만 일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있습니다. 이 주거 지역에 봉안 네.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거부감이 있다, 이런 말씀들을 또 하시던데, 그분들한테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? 우선 충분히 이해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관습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이런 그 봉안 시설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. 그런 측면에서 어떤 관습적인 차원에서의 반대나 저항감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.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봉안 시설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런 좀 혐오 시설에 가까운 그런 봉안 시설이 아니고, 정말 시민 친화적인, 전혀 거부감이 없는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있는데, 그런 뜻에서 같이 좀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같이 논의하고 이야기하는 공간에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그런 자리를 마련을 했지만 사실 방해를 받아서 충분히 논의조차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. 그러한 우려감들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생명안전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거든요. 아마 만들어지고 네. 나면 모든 시민분들이 잘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실 겁니다. 네, 기대를 갖고 좀 그 추진하는 과정을 보고 싶은데요. 사실 4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그만하라, 이런 목소리들도 있긴 합니다만, 사실 최근에 나오는 것만 봐도 침몰 원인 같은 것들은 이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
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? 가족들 보시기에는. 예, 정확히 맞는 진단이고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지난 4년간 굉장히 열심히 싸워왔는데 그 싸워온 대상이 진실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 찾기를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과 싸우는 시간이었거든요. 결국 이 4년이나 지났는데 그만해라고 하는 이야기는 저희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할 정부나 또 정치권이 그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이라는 것이고요. 이제 비로소 세월호 참사 자체의 진실, 세월호가 왜 침몰했고 또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아직 한 번도 우리가 조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. 이 부분은 이제 이 특별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사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저희들도 믿습니다. 네.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 7시간 뭘 했는지 일부는 드러났습니다. 그런데 그것이 드러났다고 해서 사실 뭐 구조가 그날 왜 제대로 안 됐는지 이것을 다 밝히는 건 물론 아니겠죠. 그런데 구조를 왜 그렇게 안 했을까? 이것을 사고 대처 능력이 무능했다 이렇게 보시나요?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짐작을 하시는지요? 사고 대처 능력이 부족했다는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구조하기 위한 시도라도 있었다고 그러면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구조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군요. 그러면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굉장히 궁금한 것이고요. 좀 더 확장을 시켜보면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정말 구조하지 말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가 다 함께 구조하지 않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죠. 그래서 단순히 대처 능력이 부족하거나 훈련이 부족하거나 또는 장비가 부족하거나 이런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선체 진입도 안 했었고 퇴선 명령도 제대로 안 했었고 이런 것들이 다 의심스러운 대목으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뭐 화면에 시청자분들께서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궁금해하실 것이 위원장님 며칠 전 삭발을 하셨잖아요. 네, 이 세월호 참사 진상을 조사를 기구 세월호 특조위 여기에 이제 포함된 황전원 위원이 조사를 방해하기 때문이다. 그래서 물러나야 한다 이런 취지신 것 같은데 어떤 정도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서신 것인지요? 예, 황전원 씨는 1기 특조위에 새누리당 추천 비상임위원으로 들어왔었죠. 이미 검찰 수사 결과로 우리가 다 알게 되었지만 이전 정권과 정부 그리고 그 당시 여당이 아주 조직적으로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를 했고요. 그 방해 지시를 그대로 이행을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황전원 씨입니다. 이런 사람이 다시 네.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2기 특조위에 들어왔는데요. 아마 그때 1기 특조위 때 다 하지 못했던 방해를 2기 특조위 때 좀 확실하게 하려고 들어온 것이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. 그래서 이 2기 특조위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 합니다. 2기 특조위마저도 진실규명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갈 방향을 잃게 되거든요. 그런 의미에서 황전원 씨는 즉각 사퇴를 하는 것이 맞고 그러한 뜻을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서 저 삭발까지 하게 됐습니다. 네. 끝으로 조금 질문드리기 망설여지는 것이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. 사실 참사 초기의 인터뷰들을 보면 휴대전화에 있는 예은이 사진을 잘 못 보신다. 또 예은 양 방에도 못 가보신다.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은 어떠신지요? 예,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근데 단지 이 연결식을 하기로 결정을 한 이후에 최근에 며칠 동안 좀 몇 차례 예은이 방에 좀 들어가 봤습니다. 어찌됐건 우리는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하는 연결식이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건 연결식을 하는 마당에 예은이를 어떻게 해야 잘 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위해서 좀 예은이를 만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. 그러나 그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는 좀 미안하다는 이야기 외에는 할 수 있는 얘기가 아직 없어서 그것이 참 부끄러울 뿐입니다. 네, 세월은 흘렀지만 또 가족들의 시간이 여전히 멈춰 있다 이런 말씀처럼 들립니다. 오늘 어려운 인터뷰인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네, 잘 들었습니다.
유경근 위원장이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